자, 오늘은 간단하게 사각형부터 싹 잡아드릴게요. 자, 저번 시간에 삼각형에 대해서 진행을 했으니까 혹시나 까먹으신 분들은 삼각형 확인하시고 평행사변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 밖에가 시끌시끌할 수도 있어서 좀 닫아야겠네요. 네. 평행사변형이라고 하는 거에 정의부터 좀 기호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서 말로는 좀 다르게 설명할게요. 정의가 무엇인가요? 마주보는 두 변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초등학교 때 쓰던 단어고요. 네, 대변이라고 주로 사용하죠. 대변의, 네, 두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한 사각형을 평행사변형이라고 하죠. 그걸 뭐 A, B는 CD와 평행하고 AD는 BC와 평행한 사각형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평행한 사각형의 성질이 뭐라고요? 첫 번째,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서로 같습니다. AB는 CD와 같고 AD는 BC와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성질, 두 번째는요? 대각의 크기가 서로 같습니다. 그래서 너네들이 잘못 외우고 있는 것 중에서 정의는 얘가 정의예요. 얘가 성질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 성질에서 따라오는 성질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은 이웃한 두 각의 합이 몇 도가 된다? 180도가 된다 라고 하는 성질이 얘 때문에 따라와요. 실수로 얘를 성질로 잘못 기억하시면 틀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평행사변형인가요? 이웃한 두 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가 됩니다. 정의를 잘못 외우시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얘를 성질로 외우시고 얘는 따라오는 곁가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두 대각의 크기가 서로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 라고 해서 미니 평행사변형을 하나를 그려놓고 보여드리자면 여기가 A, B, C, D라 할 때 O라고 하면 AO와 CO의 길이가 같고 BO와 DO의 길이가 같습니다. 뭐 같은 이유는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할 텐데 일단 성질로서는 이 정도 그냥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 있는 이 정의와 1번, 2번, 3번이라고 되어 있는 이 성질들 중에서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이런 성질들을 가지고 있게 되겠죠. 그래서 뭐 첫 번째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뭐라고? 두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하다. 다음 두 번째,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서로 같다. 세 번째,
마주보는 대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 네 번째,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 다섯 번째. 어떤 경우에 다섯 번째가 돼요?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길이가 같을 때. 얘가 다섯 번째 성질입니다.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다섯 번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 다섯 개도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로 나오냐면 기본 문제로서는 이런 것도 나와요. 평행사변형이 하나가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이미 평행사변형이에요. 이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같은 길이만큼의 있는 선을 뭐라 그러죠? 잠깐만요.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아, 가계 이등분선이라고 할까요? 가계 이등분선. 가계 이등분선을 이렇게 쇽,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아이고,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이 안에 있는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 되거든요. 왜요? 평행해요. 그 다음은요? 왜 길이가 같아요? 왜요? 거의 서술형. 왜요? 억각. 이미 평행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가 억각이 돼서 길이가 서로 같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서로 길이가 같아지죠? 제가 그림을 잘못 그린 거예요? 네. 그래서 길이가 같고 길이가 같으니까 남은 각의 길이도 서로 같아질 거다라고 하면서 몇 번 조건을 만족합니까? 다섯 번째 조건을 만족하게 되죠. 대부분의 또 다른 거 하나만 더 들어보자면은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 하나 더 해서 대각선을 하나를 찌그려 놓고 여기서 수선의 발을 찍, 여기서 수선의 발을 찍 내려서 이렇게 연결해주게 되면은 얘 평행사변형입니다. 이거 평행사변형이거든요. 왜요? 뭐가 평행해요? 닮음이 아니라 합동이 돼요. 어디가 합동이죠? 요 삼각형, 빨간색으로 쓸게요.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에요. 얘랑, 얘랑. 그럼 하나 더 물어볼까요? 무슨 합동이에요? ASA 또는 RHA 둘 중에 하나로 얘기할 수 있겠죠. ASA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여기 두 개의 길이가 같고 그 다음에 엇각이라서 서로 가격 크기가 같아서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까지 길이가 같아져요? 여기의 길이가 서로 같아져요. 그죠? 또 평행해요. 뭐니까? 90도니까 한 직선에 대하여 수직을 이루는 두 직선은 서로 평행합니다. 그래서 평행. 그래서 얘도 몇 번 조건? 5번 조건. 웬만하면은 이런 평행사변형 내부에 도형을 그려놓고 이게 평행사변형이 되는 걸 찾아라 라고 하면 대부분이 5번이에요. 하나가 두 개가 빼고 나머지는 다 5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만렙 AM이라는 그 교재에 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에 있는 내용을 한번 좀 보자면 네, 앞에 평행사변형이라고 되어 있는 거 뒤로 네, 뒤로 더 네, 여기 46페이지에 보이시죠? 46페이지에서 이제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또 다른 조건들이라고 나와 있는 그 도형들 보시면 얘네들이 평행사변형인 이유를 위에서 찾아서 쓰는 걸로 되어 있죠. 요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행사변형이라고 할 만한 거는 이 정도고요. 얘를 지우고 나면은 그럼 최종적으로 나오는 거. 그래서 평행사변형 어디다 쓰는데요? 라고 하면 문제에서 주로 나오는 거는 넓이와 관련된 문제들이 주로 나와요.
어떤 문제가 나와요? 여기 있는 제가 그때 얘기해드렸죠. 넓이가 같은 도형. 넓이가 평행사변형을, 아이고, 이렇게 뾰족하게 그려주냐. 평행사변형을 이렇게 4개를 그렸을 때, 여긴가? 3개. 아이고. 네 개를 그렸을 때, 이 평행사변형 내부에서 넓이가 같아지는 거. 어떤 경우에 넓이가 같아진다? 첫 번째, 대각선을 그으면 이 둘의 넓이는 서로 같습니다. 왜? 길이가 같다고 했고요. 길이가 같다고 했고요. 대각의 크기가 같다고 했으니까 서로 SAS 합동이 되죠. 그 외에 다른 이유도 가능합니다. 엇각이고요. 엇각이고요. 공통이기 때문에 ASA 합동도 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평행사변형 내부에 있는 삼각형 2개, 대각선을 연결해서 나오는 삼각형 2개의 넓이는 항상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여기서 한 가지를 더 그러니까 밑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에서 이 뒷부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건데 밑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에서 꼭지점의 위치가 변한다고 하더라도 높이가 변하지 않으면 그 삼각형의 넓이는 언제나 같은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아무 점이나 연결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 넓이 또한 평행사변형 넓이의 절반이 됩니다. 그죠? 뭐 얘를 또 증명하여라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증명이 가능할 거예요. 얘랑 평행한 보조선을 연결하는 순간 평행사변형이 생기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의 반, 평행사변형의 반. 그래서 결국엔 넓이가 서로 같다라는 식으로도 설명이 가능하겠죠. 두 번째, 그 다음 이걸 그릴 게 아닌데. 그래서 결국엔 이 부분의 넓이는 전체 사각형 넓이의 4분의 1이 됩니다. 왜요? 각각의 넓이가 4분의 1, 4분의 1이 돼요. 왜요?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이 삼각형 넓이는 전체 평행사변형 넓이의 절반이라고 했는데 대각선이 서로를 2등분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 넓이가 다시 2등분돼서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합동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넓이는 항상 언제나 4분의 1, 4분의 1 뭐 하실 때? 대각선 연결했을 때.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니네들이 기억해야 될 또 다른 개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임의의 아무 점이나 찍었을 때요. 여기에서 이렇게 꼭지점을 연결해 주게 되면 무조건 꼭지점을 맞대고 있는 삼각형 넓이의 합은 서로 같아요. 예를 들어 어떻게? 이렇게 꼭지점을 맞대고 있는 이 삼각형 넓이의 합이 서로 같습니다. 즉 평행사변형 넓이의 절반이 돼요. 왜요? 라고 하시면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평행선 2개를 그어보시면 또 평행사변형이 생기죠. 그래서 넓이가 같아요, 넓이가 같아요, 넓이가 같아요, 넓이가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색칠된 부분의 넓이는 전체 평행사변형 넓이의 절반이에요 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게 되면서 평행사변형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여기서 응용됩니다. 질문하실 거 있나요? 그럼 뒤로 쭉쭉쭉쭉쭉 한번 넘어가 보실래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사각형이 아마 나올 겁니다. 여러 가지 사각형에 대해서 한번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거 확인하셨나요? 이게 여기 한 바닥이었습니다. 평행사변형 한 바닥. 두 번째.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사각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 사각형이요. 첫 번째, 사다리꼴 보겠습니다.
사다리꼴이라고 하는, 사다리꼴이 아니죠. 뭐부터 시작하나요? 미안해요. 직사각형부터 시작하죠, 니네는. 보통 일반적으로 직사각형부터 시작하는데 제가 순간 헷갈렸습니다. 직사각형부터 할게요. 직사각형. 자, 직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정의가 무엇일까요? 내각의 크기가 모두 다 같은 사각형. 내각의 크기가 모두 다 같은 사각형이고요. 그렇게 A, B, C, D까지 서로 같으면 360도를 4로 나눠준 각, 즉 얼마나 같다? 90도와 같다라고 해서 내 각이 수직이 되는, 직각이 되는 그런 사각형을 직사각형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여기서 물어봅시다.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면서 직사각형이 되는 그런 조건이 아니에요. 얘는 이미 독립적으로 정의에 성립하게 되는 순간 직사각형이거든요. 근데 잘 봐요. 대각의 크기가 서로 어때요? 그럼 얘는 평행사변형이라고 할 수 있나요? 예, 그래서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 됩니다. 그럼 성질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추가되는 성질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같아집니다. 즉, AC와 BD의 길이가 같아집니다. 근데 얘는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결국엔 어떤 조건이 성립합니까? OA와 OB와 OC와 OD까지 모두 길이가 같아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이게 끝이에요. 직사각형은. 그죠? 그래서 그리고 뒤에서 다시 한번 직사각형에 대해서 그 사각형 총정리를 한번 할 거고요. 그럼 두 번째, 잠깐만. 직사각형, 마름모, 두 바닥? 두 바닥이면 되겠지. 자, 한 바닥에 끝내려고 했는데 한 바닥이 절대 안 될 것 같아서 두 바닥으로 나눌게요. 마름모 보겠습니다. 그럼 마름모의 정의는 무엇이에요? 글씨가 갑자기 크기가 왜 지멋대로. 죄송. 사이즈를 까먹었어요. 잠깐만. 예, 맞죠? 마름모의 정의가 뭘게요? 각 했으니까 뭐 할 차례야? 변. 네, 네 변의 길이가 모두 다 같은 거예요. AB는, BC는, CD는, DA가 되는 애.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성질을 만족하게 되죠?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걸 만족하기 때문에 마름모 또한 뭐가 된다? 평행사변형이 된다. 그러면 성질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성질은 이제 대각선 관련된 성질이 나올 거예요. 대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는데 평행사변형이 끼얹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서로를 이등분한다까지 합쳐지면 수직인데 이등분한다니까 대각선이 서로를 수직 이등분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도 당연히 OA와 OB와 OC와 OD가 끼얹어지면은 대각선이 서로 수직 이등분 된다라고 한글로 써드릴게요. 대각선이 서로를 수직 이등분한다. 예, 마름모는 무조건이요. 애초에 마름모의 정의 자체가 그거예요. 각에 대해서 정의가 나오고 변에 대해서 정의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니네들이 또 우리 1학년 2학기 거를 얼마나큼 잘 날려먹었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다각형의 정의가 무엇인가요?
그런 걸 배웠나요? 하는 눈으로 쳐다보시는데 배웠습니다. 1학년 2학기 뒷부분 중간 부분에서 나옵니다. 평면도형 파트에서 나와요. 변이라니 무슨 소리니? 다각형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다 각형이고요. 각이 있는 도형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된 것도 다각형이겠네요. 각이 있으니까요. 네, 직선이요? 직선으로만 이루어진 도형. 그럼 얘도 지금 다각형인가요? 네, 선분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형. 네, 이게 되겠죠. 그래서 그 말고 정다각형이요. 정다각형. 길이가 다 같은 거. 얘 정다각형이에요. 양심에 털 났냐? 양심 어디 갔냐? 뭐예요? 거봐! 이게 1학년 2학기 때 얼마만큼 잘 날려먹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니까? 일단 평면도형이라고 하는 거는 평면에 그린 도형을 평면도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평면도형이에요. 그죠? 평면도형이에요. 평면에 그렸잖아요. 그 평면도형 중에서 선분으로 둘러싸인 도형을 다각형이라고 해요. 그죠? 근데 심지어 이것도 평면도형이잖아요. 이것도 다각형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추가되는 조건이 각의 크기가 내 변의 그 뭐지? 다각형의 모든 변의 길이가 같다. 만 들어가게 되면은 마름모가 돼요. 그리고 삼각형 같은 경우는 꺾일 부분이 없어서 그나마 딱 그 둘 중에 한 가지 조건만 만족해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삼각형이 아니라 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마름모라는 그런 예외적인 상황이 생기죠. 그래서 정의가 뭐냐면 내 변의 길이가 모두 다 같고 내 각의 크기 내 변이래. 모든 변의 길이가 같고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다각형을 정다각형이라고 불러요. 한마디로 얘네 둘이 성질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내각의 크기가 모두 다 같고 내각, 안 내자, 내각 말고 내각, 내각의 크기가 모두 다 같고 모든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 같은 다각형을 정다각형이라고 부른다고. 그럼 내 각의 크기가 모두 다 같고 내 변의 길이가 모두 다 같은 애를 뭐라고 부른다고? 정사각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3번 정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건을 가진다? 저 앞에 있는 걸 다 써야 돼요. 정의 자체가 그거예요. 이 각 A는 각 B는 각 C는 각 D는 90도라는 성질과이고 거기에 A, B는 B, C는 C, A는 C, D는 DA가 된다라고 하는 애. 즉 얘를 만족하기 때문에 뭐가 되고 직사각형이 되고 얘를 만족하기 때문에 뭐가 되고 마름모가 되고 그리고 둘 다 모두 다 어떤 조건이 되고 평행사변형이 되고 그래서 얘는 평행사변형이자 직사각형이자 마름모이자 정사각형이 되는 거죠. 그럼 성질 같은 경우도 그럼 어때요? 저 두 가지 성질을 모두 다 가져갑니다. 뭐라고요? 성질도 어떻게? 저 A, C와 B, D의 길이가 서로 같은 데다가 그 A, C와 B, D가 서로 수직으로 만나요 라고 하는 것까지 합쳐지면 된다 라고 하는 게 정사각형의 정의입니다. 선생님 하나 안 했어요. 사다리꼴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요. 뭐죠?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 이 사다리꼴이죠. 하지만 할 말이 있는 게 하나 있죠. 등변사다리꼴이요. 여기다가 쓸게요. 자, 참고 등변사다리꼴입니다. 자, 네 번째 등변 사다리꼴. 등변사다리꼴의 정의가 뭐예요? 그러니까
평행하고 그 평행하지 않은 다른 두 변의 길이가 서로 같은 거. 아이, 맞아요? 그럼 이거 등변사다리꼴이라고 해요? 그건 아닌데. 정의가 틀렸어요. 정의는 일단 사다리꼴의 정의를 먼저 가져가고요. AD가 BC와 서로 평행할 때 그 한쪽에 있는, 즉 밑각이라고 부르거든요. 밑각의 크기가 서로 같은 사다리꼴을 등변 사다리꼴이라고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여기다 드릴게요. 여기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여기다 이렇게 해서 밑각의 크기가 같도록 나오는 순간 뭐가 같아집니까? 얘는 이쪽에 일단 평행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요 선 각의 크기가 서로 같아지죠. 그래서 이 각의 크기도 서로 같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질이 가지냐면, 그래서 성질로 따지면 어떤 성질이 있냐면, 어머 공간이 모자라 큰일 났다. 어떤 성질이 있냐면 각 A와 한쪽에 있는 각의 크기, 여기 반으로 나눠서 이쪽에 있는 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가 돼요. 사실 평행사변형은 언제나 다 그래요. 평행사변형은 사실 이렇게, 평행사변형이 사다리꼴은 언제나 그래요. 얘랑 합쳐도 180도 돼요, 원래. 그래서 걔는 중요한 성질이 아니고요. 그럼 뭐예요? 일단 평행하지 않은 두 변의 길이가 같아지죠. 얘네들의 길이가 서로 같아집니다. 그래서 등변사다리꼴이 돼요. 등변이 돼요. 그래서 헷갈리시는 거예요. 왜? 이등변 삼각형은 두 개의 변이 같은 삼각형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변의 길이가 같은 사다리꼴이구나 라고 착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등변 사다리꼴의 정의 자체는 각으로 정의합니다. 밑각의 크기가 같아요. 그래서 평행하지 않은 두 변의 길이가 같아져요.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직사각형 밑에다 쓴 데는 이유가 있죠. 네,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같습니다. 하지만 이등분하는 건 아닙니다. 왜? 그 서로를 이등분하는 거는 얘는 누구 옵션이니까? 여기 괄호에 있는 애는 평행사변형 옵션이죠. 근데 그 평행사변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의 옵션을 빼고 그냥 단지 길이가 같아요 정도로 써먹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 가지 사각형에서 배워야 될 4가지 사각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짜잔. 정의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저 지금까지 아직 책 한 번도 안 봤죠? 뭐 수업? 예. 저 2학년 2학기 거 수업을 마지막으로 한 게 기억이 안 나요. 그래도 한 1년은 넘은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잘하고 있죠? 무슨 말이야? 이 정도로 외우란 얘기예요. 외우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달몸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한 바닥 더 적을 거예요. 저 이거 되게 잘 그린다고 칭찬 많이 듣거든요. 자, 일단 기본적인 사각형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그냥 아무 사각형이나 하나를 그려볼게요. 얘 이름은 사각형입니다. 성질 같은 거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어느 조건을 추가하면 사다리꼴이 될까요?
뭔가 색이 하나가 없는데? 제가 색 하나가 어디 갔죠? 아. 사다리꼴 되죠? 사다리꼴이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말로 해, 말로. 아니, 식으로 해, 식으로. 잠깐만. 내가 펜을 여러 개를 챙긴 이유가 있는데. 사다리꼴까지 그냥 가자. 무슨 조건이 필요해요? 한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해야 해요. 즉, 뭐라고요? AD는 BC와 평행해야 해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이미 사다리꼴이야. 이미 사다리꼴이야. 이미 AD는 BC와 평행한 상태야. 여기서 어떤 조건을 추가하게 되면 그러면 제가 각을 잘못 잡았. 아니야, 할 수 있어. 평행사 변형이 될까요? 평행사 변형이 되기 위한 추가 옵션은 무엇입니까? 다른 한 쌍의 대변이 마저 평행하다. 밖에 없나요? 그건 여기서 써먹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건 새롭게 추가되는 공식이죠. 그래, 그럼 따로 하나 추가할게요. 여기서 그래, 기타 등등으로요. 대각의 크기가 서로 같아요. 이건 추가하기 좀 그런데. 같아지면 돼요. 근데 얘는 안 쓸 거예요.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하면 되는 거 있잖아요. 아니요? 그것도 여기다 밑에다 쓸게요. 그래, 그럼 OC가 되고, OD가, OD가 된다 칠게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평행한 대변의 길이까지 같아지면 되죠. 그래서 뭐예요? AD가 BC가 되면 되죠. 이건 뭐라는 거야? CD잖아. 이렇게 되면 되죠. 그럼 이제부터 평행사 변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를 더 조건을 추가하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무슨 조건을 추가하게 되면 직사각형이 만들어질까요? 이미 평행사 변형이야. 이미 평행사 변형인 상태에서 조건을 추가해서 직사각형을 만들고 싶어. 그럼 평행사 변형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4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정의를 포함해서. 거기에다가 뭐 하나만 추가하면 직사각형이라고 할 수 있겠니? 이미 대각의 크기는 서로 같아. 근데 뭐까지 같으면? 바로 옆놈이 서로 같으면. 이웃한 두 대각의 크기가 이웃한 두 각의 크기가 같은 평행사 변형이라고 한다면 얘네들이 같은 순간 얘랑도 같고 얘랑도 같으니까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아서 직사각형이 되겠죠. 또 있나요?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지면 되죠. 이미 평행사 변형이잖아. 이미 평행사 변형이니까 여기에다가 길이까지 딱 AC와 BD의 길이가 같아진다면, 그죠? 이미 평행사 변형이니까 평행사 변형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애는 직사각형이다 라고 못을 딱 박을 수 있겠죠. 이번엔 반대로. 이번엔 어떤 조건을 추가하게 되면은 요런
하나, 둘, 한 칸 반? 말은 뭐가 될까요? 이미 평행사변형이야. 이웃하는 변의 길이가 같아지면 되겠죠. A, B와 B, C의 길이가 같다라고 하면 이미 대변의 길이가 서로 같은 사각형이야. 근데 두 개까지 같아? 그럼 얘랑 얘랑 서로 같으니까 말은 뭐라는 성질이 되겠죠. 또 뭐가 있으면 돼? 이미 2등분 하고 있어. 이미 2등분 하고 있어. 수직 조건이 대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요. 카 추가가 된다면 그러면 얘는 이제 마름모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이 모든 놈을 다 합쳐서 뭐라 부른다고요? 정사각형이라고 했죠? 어머나? 한 칸, 두 칸, 세 칸이죠. 뭐라는 거야? 여기잖아. 이놈을 다 합쳐서 이제 정사각형이라고 할 건데요. 그럼 그 정사각형이기 위해서는 이미 직사각형인 상태에서 누구 조건을 추가하면 된다고? 마름모 조건을 추가하면 되겠죠. 그럼 마름모 같은 경우는 누구 조건이 추가가 되면 돼요? 직사각형 조건이 추가가 되면 되겠죠. 짠. 자, 그리고 하나 빠졌다. 누구? 등변사다리꼴 같은 경우에는 등변사다리꼴을 만들기 위해서 등변사다리꼴을 만들기 위해서 등변사다리꼴 얘는 무슨 조건이 필요하다고요? 네. 밑각의 크기가 같아져야 됩니다. 이미 한 쌍이 평행이야. 그럼 누구 조건을 추가하면? 밑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조건을 추가하면 등변사다리꼴이 된다. 그래서 이게 사각형끼리의 관계식이다라고 해서 관계도까지 외우세요. 통짜로. 네, 영상은 당연히 올려드릴 테니 이 영상을 보고 참고하셔도 됩니다. 아니면은 그림이 진짜 별거 아니고요. 그냥 갑자기 순간적인 집착. 쓸데없는 강박이 있어서 잘 그리지 않으면 가뜩이나 그림도 못 그리는데 잘 못 그리면 그림이 이상해 보여요. 아까 뭐였죠? 보라색이었죠? 짜잔. 그럼 너네가 닮음을 배울 테니 닮음과 관련돼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뭐 할 거냐면요. 결론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사각형의 중점, 요 사각형의 중점, 요 사각형의 중점, 요 사각형의 중점을 요렇게 연결해준 사각형은 뭐가 되게요? 중점을 연결해준 사각형은 무슨 사각형이 될까요? 평행사변형이 됩니다.
그러면 사다리꼴의 중점을 또 연결해서 그려주게 되면 뭐가 생기게요? 평행사변형이 됩니다. 그러면 평행사변형에서 중점을 연결해서 그려주는 사각형은 뭐가 될까요? 예, 평행사변형 됩니다. 쉽죠? 평행사변형 앞에 건 싹 다 평행사변형이에요. 힌트를 줘버렸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직사각형에서 중점을 연결해서 만들어지는 사각형은 뭐가 만들어질까요? 개념 공부를 진짜 안 했구나. 말은 뭐가 됩니다. 자, 그러면 말은 뭐에 중점을 연결해서 만들어지는 사각형은 뭐가 만들어질까요? 예, 직사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서로 뒤집어져요. 마지막 정사각형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등분하는 그 중점을 연결해서 나오는 사각형은 당연히 뭐가 만들어질까요? 정사각형이 만들어지겠죠. 거기에다 추가로 등변 사다리꼴 같은 경우는 그럼 어때요? 등변 사다리꼴에 대하여 중점을 연결해서 만들어주는 이 사각형은 뭐가 만들어져요? 예, 마름모 만들어집니다. 왜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나중에 이게 그 닮은 부분에서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지금 미리 닮은 부분까지 커버해서 미리 얘기하자면 평행선과 관련이 있어요. 즉, 두 다른 얘기로 대각선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 대각선을 연결하게 되면 그 대각선 길이의 절반, 대각선 길이의 절반이 되고요. 길이가 서로 같아져요. 마찬가지로 대각선을 연결하게 되면 절반이라서 길이가 서로 같아집니다.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서로 같은 사각형이 돼서 평행사변형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대각선의 절반인데 대각선 길이 서로 길이가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름모가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각선의 절반이니까 마름모가 됩니다. 그럼 얘는 대각선이 아니라 뭐가 수직으로 만나니까요. 예, 그게 수직으로 만나는 평행선 가지고 평행선의 절반이니까 얘랑도 이미 수직으로 만나고 있고 얘랑도 이미 수직으로 만나고 있어서 수직. 그래서 얘는 직사각형이 된다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각형과 관련돼서 개념은 이 정도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오는 거는 이거는 윙에도 추가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여기서 한 가지 너네들이 확인해야 될 거, 이제 이 단원에서 본격적으로 나오는 활용은 이거죠. 아까 제가 언급하고 넘어갔던 내용인데 밑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에서 높이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높이란다. 꼭지점의 위치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 높이가 서로 변하지 않는다면 그죠? 여기가 5, 5, 2, 5, 3라고 했을 때 5원과 5, 2와 5, 3의 넓이는 모두 다 어떻다? 같다. 그래서 이 꼭지점 잡고, 그러니까 사람으로 비교하시면 머리끄댕이 잡고 머리채를 확 잡고 옆으로 이렇게 막 흔들어도 넓이는 변하지 않는다. 이 정도까지. 그래서 머리채를 잡고 저 끝까지 가도 으악 하고 가더라도 넓이는 변하지 않는다.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여러 가지 사각형에서 기억해야 될 내용은 이게 답니다. 그럼 이제 활용 부분이에요. 그 닮음이죠. 힘들어. 페이지를. 야,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가네요.
자, 일단 하나 더 지우겠습니다. 이상하다. 분명 시간 계산이 15분으로 잡았었던 것 같은데 지금 40분이 지났는걸? 나 이번 주 내로 끝내려고 그랬는데. 자, 닮음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크게 뭐로만 보면 될까요? 닮음이라는 거에 정의 정도만 하고요. 그 앞부분 자른 다음에 뒤에 있는 활용 부분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좀 할게요. 어차피 평행선밖에 없고 그 뒤에 나오는 무게중심 같은 경우도 그냥 외울 내용 몇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도형의 닮음이라고 나오는 그 내용에서는 네, 특징 몇 가지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합동의 조건이 뭐였죠? 합동이라는 거의 정의. 도형을 회전시키거나 뒤집었을 때 완전히 포개어지는 도형을 초등학교 때 배운 합동의 정의라고 합니다. 그럼 닮음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모양을 변화시키지 않고 그 길이의 비를 유지시키면서 확대하거나 축소시키고 회전하고 뒤집어는 걸 포함했을 때에 완전히 포개어질 수 있는 도형을 닮음이라고 하죠. 포개어지는 그 관계를 대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 포개어지는 변 길이를 대응변, 점 길이를 대응점, 각 길이를 대응각이라고 불러요. 그죠? 그래서 그 닮은 기호로서는 뭘 사용한다? 만약에 예를 들어 삼각형 ABC와 삼각형 CDEF가 서로 닮음이에요 라고 하면 어떤 기호를 사용한다? 물결 모양, 그 후크 모양? 이거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네? 얘를 옆으로 돌리면 S잖아요. 네, 시밀러예요. 유사한, 네, 닮은 그런 뜻을 가지는 기호예요. 수학 기호예요. 네, 안 까먹겠죠. 뭐 어차피 이건 까먹을 일은 없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닮은 여러 가지 관계에서 시간이 없는데 교재들마다 조금 달라요. 교과서마다 내용이 다르고요. 어떤 게 먼저 나오냐면 닮음의 성질 먼저 나오는 교과서가 있고 닮음에 대해서 쫙 나온 다음에 최종적으로 닮음의 성질이 나오는 교과서들이 있어요. 시중교재도 마찬가지로 그 닮음의 활용 끝부분에 닮음의 성질이 나오는 데가 있고 시작할 때 닮음의 성질이 나오는 데가 있거든요. 그냥 닮음의 성질을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 닮음 B라는 게 존재하죠. 닮은 B는 결국엔 뭘 뜻해요? 대응 변끼리의 길이의 B입니다. 그죠? 그러면 넓이 B는 뭐예요? 넓이 B라고 하는 건 건넓이 B도 포함하는 거예요. 넓이 B라고 하는 거는 그 길이의 B, 예를 들어서 A 대 B라고 한다면 넓이 B는 뭐라고요? 닮은 B의 제곱, 그죠? 제곱 대 제곱에 비례한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마지막 부피 B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예, 그죠? 부피 B는 세제곱에 비례한다 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삼각형의 합동 조건 세 가지가 뭐였죠? SSS, SAS, ASA. SSS가 뭐였죠?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세 쌍의 대응변의 길이가 서로 같은 삼각형. SAS는 두 쌍의 대응변의 길이가 같고 그 끼인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 그다음에 ASA는 한 쌍의 대응변의 길이가 같고 양끝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을 이제 SSS, SAS, ASA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SSS 합동이라고 하는 거에서 길이가 같은이 아니라 길이를 뭐로 바꾸시면 돼요? 길이의 B로만 바꾸시면 돼요. 즉 한마디로 SSS 닮음이 있다고요. SSS 닮음은 뭐예요? 세 쌍의 대응변의 길이의 B가 같은 삼각형을 이제 SSS 닮음이라고 하죠. 그러면 SAS 합동은 이제 두 쌍의 대응변의 길이가 같고 그 끼인각의 크기가 같은 거다라고 얘기한다면 여기 닮음은 뭐예요? SAS 닮음이라고 하면 두 쌍의 대응변의 길이의 B가 같고 그 끼인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이라고 하죠. 자, 그럼 마지막 여기 ASA 합동 같은 경우는 두 쌍의 대응각의 크기가 같고 한 쌍의 대응변의 길이가 같고 그 양끝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을 ASA 합동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닮음에서는 그럼 뭐가 될까요? ASA 합동이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네, 여기서 막간에 하나만 물어봅시다. 니네 모양을 결정하는 애가 누구예요? 모양과 크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양이라고 하는 애, 그러니까 각이랑 변이 있다고 친다면, 지금 앵글과 사이드가 있다고 친다면, 앵글과 사이드 중에서 모양을 결정하는 애는 앵글일까요? 사이드일까요? 그죠? 모양은 주로 앵글이 결정해요. 크기는 그럼 누가 결정해요? 사이드가, 예, 변의 길이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죠. 한마디로 지금 두 각의 크기가 같아지는 순간, 삼각형 중에서는 결국 다른 말로 뭐야? 세 각의 크기가 이미 다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돼요? 이미 닮음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볼 필요 없이 AA 닮음이 된다라고 연관지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이거와 관련돼서는 유형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되기 때문에 개념에 대한 건 간단하게 마무리할게요. 그다음에 평행선과 관련해서 설명을 안 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시간이 부족해요. 일단은 자르고요. 평행선 부분은 제가 수업 중에 개별적으로 따로 케어하도록 하겠습니다.